안녕하세요. 통계적 기법 지문지도 시리즈 3편 측정 시스템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최종 검사를 거쳐 출하된 로트 전체가 고객사에서 불량으로 판정되어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또한 한 달, 1개월이 소요된 생산 라인에서의 최적화 실험 결과가 재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특정 병원에서 4개월에 걸쳐 연구한 의료 AI 알고리즘을 다른 관계 병원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리도를 적용하는 공정에서 갑자기 관리 이탈 현상이 급증하는 경우도 있고요. 6개월 만에 사장 앞에서 발표한 6시그마 프로젝트가 한 달이 지난 후에 그 성과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위해서 3개월이 소요된 AI, 머신러닝 프로젝트가 확장 적용이 불가한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한 공통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짐작하시다시피 측정 시스템의 문제가 앞에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에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 대부분은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그리고 직접 들은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 사례를. 어, 지난 SPC 개념 또 관리도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그림을 이용했었는데요. 지속적 개선을 묘사하는 그림입니다. 프로세스의 각각의 요소들을 4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을 어, 지속적으로 on target smallest variation 목표치 일치하고 산포를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결과가 좋아지게 하는 것이 SPC의 기본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영역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영역은 바로 여기 measurement 시스템이 초점이 되겠습니다. 측정 시스템 또한 지속적으로 산포가 개선되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측정 시스템 분석, 영어로는 measurement system analysis의 목적은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이 아닌 그 결과를 측정하는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측정 시스템은 안정되어 있는가? 그리고 측정 시스템의 능력은 충분한가?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은 제조 현장 그리고 특히 MSA라는 그런 분석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뿐만이 아니고 요즘 회자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산업혁신 4.0에도 매우 중요한 어, 내용이 되겠습니다. 측정 시스템 분석의 본질적 질문들은 사실 통계적 접근이 필수적이고 결국은 통계적인 질문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제가 측정 시스템 분석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계적인 그런 관점에서 크게 네 가지의 본질적 질문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측정 시스템 분석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모집단을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그 모집단을 전체적으로 반영하고 필요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표본 추출, 즉 영어로 샘플링을 해야 할까? 세 번째, 추출된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추정치들을 통해 어떻게 모집단이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정할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데이터 수집 결과를 해석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까? 이렇게 네 가지 본질적 질문으로 어, 바꿔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측정 죄송합니다. 측정 시스템 분석에서 모집단의 정의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질문을 우선 기술적 또는 논리적으로 정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AIAG, Automotive Industry Action Group이라는 미국의 자동차 진흥 어, 협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는 IATF, International Automotive Task Force라는 조직이 AIAG를 포괄하는 그런 조직이 되겠는데요. 이 조직에서 발간한 MSA라는 매뉴얼의 개정판 4판의 내용을 살펴보면 측정 시스템은 측정될 특성을 평가하여 정하거나 측정 단위를 정량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기 또는 게이지, 표준, 작업, 방법, 고정구, 소프트웨어, 작업자, 환경, 가정 등의 집합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측정값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전체 과정이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것을 요약을 하면 측정 시스템이 곧 측정 프로세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이 측정 시스템 또는 측정 프로세스에서 산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주의하실 것은, 저는 이 과정에서 산포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MSA 매뉴얼에서는 보통 번역하기를 variation이라는 영어 단어를 변동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같은 의미로 쓰겠습니다. 측정 시스템의 산포를 유발하는 요인을 다시 4n+1이 어떤 불량 또는 문제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들 5가지로 다시 나눠보면 계측기 자체, 그리고 측정자, 그리고 측정 방법, 측정 대상, 측정 환경, 여기서는 측정 대상이 흔히 말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5가지 요인들이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아주 다양한 요소들이 측정 시스템의 산포를 유발하는 중요한 또는 세부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측정 대상의 경우에는 표준 시료를 측정할 때 하고 생산 제품을 측정할 때 하고 산포가 달라질 것이고, 그 표준 시료의 특성과 생산 제품의 형상이나 물성, 그리고 생산 제품의 표면 상태, 이런 것들이 측정 시스템의 산포를 유발합니다. 계측기의 경우에는 당연히 계측기가 노후화되었을 때는 산포가 커질 가능성이 높겠고, 고정장치나 측정용 치구, 또한 값의 계산 방법, 분해능 등이 측정 산포를 유발합니다. 측정자의 경우에 신체적인 특성, 유관 검사를 하는 경우에 그 시력이 안 좋은 분들을 유관 검사를 하게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성격적인 특성, 업무 동기, 측정 방법 이해도 등이 측정 산포를 유발하는 요소가 될 거고요. 측정 환경도 중요합니다. 온도, 습도, 진동, 먼지, 압력, 그리고 전기적인 특성이 변화하는 것도 측정 시스템의 산포를 유발하는 요인들이죠. 이것을 다시 통계적인 측면에서 모집단과 표본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 통계학 기초, 통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그림은 아주 많이 봤던 그림일 것입니다. 여기 모집단이 있고 그 모집단을 바꿔 말하면 프로세스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모집단의 속성을,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표본을 추출합니다. 샘플링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표본의 분포를 통해서 거기서 또한 통계량을 구하고, 보통은 중심 위치를 표현하는 X바와 그리고 분산의 S제곱, 그리고 표준 편차인 S, 이런 통계량 등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모수, 뮤, 시그마 제곱, 시그마 등을 추측 또는 추론하는 것이 바로 통계적인 해석 또는 통계적 방법의 기본 개념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 메저먼트 시스템, 측정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통계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생각해 볼 것은, 측정 시스템 분석 대상 모집단이 측정값을 얻기 위한 전체 과정이라는 건 앞에서 전제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얻어지는 측정값이 참값과 측정 오차로 구성된다. 그러나 참값과 측정 오차 모두 미지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참값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또는 기준값이라고 표현하는 값은 우리가 정한 값이지, 이것이 진실로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이 값이다라고 그것이 참값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값은 10만이 안다, 이런 말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2가지가 모두 미지인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측정값을 이용해서 이 측정 오차를 추정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에서 영향을 주지만 측정 시스템 내에 산포를 얻기 위해서 어, 알아내기 위해서 측정 값을 이용해 측정 오차를 어떻게 추정할까가 이제 고민입니다. 다시 그림으로 정규 분포 모양으로 표현을 해보면 여기 공정 전체의 산포가 있는데 그 중에 측정 시스템의 또는 측정 프로세스의 산포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적은지 충분히 적은지 알고 싶은 거죠. 이걸 좀 세분화해 보면 AIAG의 MSA 매뉴얼에는 크게 보면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세부 특성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확도. 정확도는 참값과 측정치의 평균치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도라고 하고 그걸 바꿔 말하면 이 차이를 편의, 영어로는 bias라고 하죠. 정밀도는 보통은 게이지 R&R 스터디라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결국 이 산포를 알고 싶은 것인데 이 산포를 R&R이라고 분류를 해서 구분을 했는데 첫 번째 R은 repeatability, 반복성을 의미하고 두 번째 R은 reproducibility, 재현성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한 이 전체 산포를 보통은 정밀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형성입니다. 위의 정확도는 어떤 한 측정 위치, 계측기의 측정 범위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크게 맥스 여기 그리고 미니멈 최소 최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할 때 그 범위 전체 중에 어떤 특정 부위에서의 정확도를 편의를 평가하는 것을 정확도라고 한다면 선형성은 여러 범위에 걸쳐서 측정 범위 전체에 걸쳐서 표준 시료에 대비해서 편의가 발생하느냐, 그 발생한다면 그것이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느냐 이걸 판단하는 것이 선형성이 되겠고요. 안정성은 시간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시간이죠. 시간에 따라서 평균과 산포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질적 질문의 두 번째입니다. 표본 추출. 앞에 모집단에 대한 정의가 됐다면 이제 표본 추출을 해야 하는데 그 표본 추출 방법도 바로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범주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겠죠. 우선 정확도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참값과 반복 측정한 값들의 평균 간의 차이를 알고 싶은 경우에 그것이 바로 정확도인데 이 정확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기준값, 여기는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값이 알려진 시류를 반복 측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15번 측정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표준 시료에 대해서 기준값을 알고 그 값에 대해서 또는 그 시료에 대해서 반복 측정을 해서 그 차이, 바이어스들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아봐야 하겠죠. 두 번째 선형성 평가입니다. 선형성 평가는 결국 측정 범위 전체에 걸쳐서 표준 시료들을 이용을 하고 반복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측정 범위별 표준 시료를 이용하되 반복 측정을 한 예를 보면 여기 표준 시료가 시료의 값이 최소 2인 경우가 있고 최대 10인 경우가 있습니다. 5가지 종류의 값으로 나눠졌고 그 표준 시료 5개에 대해서 계측기를 이용해서 반복 측정을 했을 때 각각 그 표준 시료 값 대비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보고 그것이 이런 서로 대응되는 완전한 직선에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정밀도 평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성과 재현성을 평가하면 되겠는데요. 이때는 측정자가 포함이 되고 계측기가 포함이 되고 양산 시료를 이용하고 반복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예에서 보시는 것은 측정자가 3명 그리고 부품을 8개 사용했고 계측기를 4개 사용했습니다. 물론 MSA 매뉴얼에 AIAG에서 발간한 MSA 매뉴얼에서는 일반적으로 측정자 3명을 포함하고 이거는 의도가 제가 볼 때는 그 내력을 살펴보면
근무조가 3명으로 나눠져 있다. 뭐 이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보통 3명을 권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 5개의 시료를 이용하고 계측기 1대 이상을 이용하게 돼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례에서는 계측기가 4개입니다.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the best of the worst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최악의 경우에도 측정 오차 또는 측정 산포가 충분히 적으면 어, 만족스럽겠죠. 근데 동일한 생산 라인에서 동일한 종류의 제품을 측정하는 계측기가 4개가 있다면 그걸 다 포함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계측기 간의 차이 또는 측정자 간의 차이는 재현성으로 보고 그리고 한 사람이 하나의 계측기로 하나의 시료를 반복 측정할 때 얻어진 산포는 반복성으로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성 평가입니다. 안정성 평가는 결국 시간에 따라서 평균과 산포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살펴보는 것이니까요. 일반적으로 관리도라는 통계적 도구를 이용하면 되겠고요. 이때 샘플링하는 방법은 반복 측정을 하고 기준값을 알고 있는 표준 시료를 이용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는 측정자가 여러 명이면 여러 명이 그 근무조별로 반복해서 측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날짜가 지속되는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표준 시료를 반복 측정함으로써 평균과 산포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표본 추출 방법을 살펴봤고요. 이제 세 번째 본질적 질문, 모집단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핵심은 기준값과 일치하느냐, 그리고 공차에 대비해서 또는 공정 전체 산포와 비교해서 충분히 적으냐, 산포가.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정성입니다. 측정 시스템의 평균과 산포가 시간에 따라 변함이 없어야 된다. 즉, in control, 통계적으로 관리 상태여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요건이 되겠죠. 다시 기준값을 살펴본다면 기준값 영어로 reference value 또는 스탠다드 샘플을 이용한 reference value가 되겠는데요. 이 기준값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차 없게 측정을 해야 되고 유의차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안내되고 있는 게 일반적으로 T 검정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공차에 대해서 적정하게 적은 측정 산포가 유지되어야 하겠죠. 그 적은 수준이 얼마일 때 적은 것이냐? 보통 퍼센트 게이지 R&R 또는 PT 레이쇼라는 값을 이용하게 되는데 10% 이내를 권고하죠. 물론 10%를 넘어서 30%까지에 해당이 되면 그럴 때는 소위 영어로 may be acceptable.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개선을 좀 시간을 갖고 추진할 수도 있고 다른 개선 방법을 간이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을 권고하게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10% 이내입니다. 또한 전체 산포, total variation에 대비해서도 적정하게 적은 산포를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0% 이내를 권고하죠. 공정 전체 산포에 대비한다라는 것은 공차에 대비해서는 10% 이내인데 경우에 따라서 공정을 개선함에 따라 공정 산포가 줄어들면 거기에 비해서는 10%를 훨씬 상회할 수가 있습니다. 측정 시스템의 산포가. 그런 점을 감안한 것이 전체 산포에 대비한 비교가 되겠죠. 그럼 이제 본질적 질문의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결과 해석 및 판정 그리고 후속 조치에 대한 것인데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선형성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선형성 연구 결과 2부터 10까지 측정 범위 전체에 걸쳐서 5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표준 시료를 반복해서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그 표준 시료를 반복 측정했는데 여기서는 편향이라고 표현한 Y축이 의미하는 것은 그 반복 측정 결과와 표준 시료 값 2, 4, 6, 8, 10이라는 그 값과 차이가 여기에 표시된 거죠. 그걸 편향이라고 하죠. 그 편향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빨간색 선,
완전히 0에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렇다면 평가하는 것이 T 검정을 할 때 절편과 기울기를 평가를 해서 그것이 유의하게 이와 같이 유의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의하게 차이가 있다면 사실 0과 같지 않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고 선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 내리게 됩니다. 후속 조치로서 일반적으로는 이 계측기 자체에 여러 가지 요소들, 값의 계산 방법과 분해능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바로 이런 편향 또는 편의를 만들어내는 원인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결과 해석 및 판정 그리고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정밀도 연구 결과를 해석해 보자면 정밀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게이지 RNR이라는 것으로 평가를 하죠. 이 게이지 RNR 평가 결과를 보시면 게이지 RNR이 그 공차에 대비해서 보시면 약 30%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또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반복성이 약 19.3%, 그리고 재현성이 22.8%가 되겠는데 그 재현성 중에서도 오퍼레이터와 파트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이건 바로 인터랙션, 교후작용 요인에 의한 산포가 재현성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또한 공정 산포에 대비한 비율도 거의 50%가 됐죠. 이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원인계를 살펴볼 때 1차적으로는 측정자와 제품의 교후작용 요인에 의한 산포가 재현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 과연 왜 이런 교후작용 요인에 의한 산포가 큰가 그 원인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신디, 조지, 톰이라는 세 사람이 측정을 했는데 신디와 톰의 측정한 결과의 모습에 비해 조지의 그 측정 결과를 보시면 훨씬 더 산포가 여기 표준편차로 볼 때도 이쪽에 산포가 훨씬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흔히 말하는 손을 탄다 이렇게 표현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죠. 조지가 측정을 할 때 신디나 톰이 측정할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왜 산포가 큰지 그 원인을 찾아서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정 시스템에 의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저는 이런 네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직에서 계측기 검교정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측정 시스템에 대한 산포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또한 그 활동을 신제품 개발 단계부터 측정 시스템 분석을 하고 있는지, 물론 기존에 생산됐던 제품과 양산하고 있던 제품과 신제품이 거의 그 유사하다. 그렇다면 사실은 기존에 해왔던 측정 시스템 분석으로 충분히 신제품 개발할 때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동일 목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측정 시스템에 대해 예를 들면 협력회사와 고객사의 측정 시스템까지, 예를 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협력회사의 출하검사용, 그리고 고객사의 또는 여러분 회사의 수익검사용 측정 시스템 간에 일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측정 시스템 분석도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나아가 측정 시스템에 대해 고객사의 요구들, 예를 들면 IATF 16949나 AIAG, VDA, ISO 25147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요.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하고 있는지 판단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보다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서 추천하고 싶은 자료들은 우선 Honest Gauge R&R Study라는 건데요. 이 제목의 논문이 도널드 휠러 박사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책을 추천한다면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MP, 이게 뭐의 약자냐면 Evaluating the Measurement Process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측정 프로세스의 평가 3판이 최신판인데요. 거기에 조금 더 제목을 덧붙이면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Using Imperfect Data라는 제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EMP3 도널드 휠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 점프 코리아의 유튜브 채널에 MSA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1시간 정도 저희 신익주의사가 측정 시스템 분석을 주제로 점프를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린 동영상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Advanced Measurement System Analysis for Destructive Gauge. 제목 여기까지는 아니라도 근데 이제 스플릿 플롯 디자인을 이용을 했고요. Destructive Gauge라는 것의 의미는 파괴 검사죠. 파괴 검사를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사례들은 비파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 측정을 해도 측정값이 시류의 측정값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전제이지만 파괴 검사를 하는 경우에 측정값의 시류의 측정값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MSA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고요. 제이슨 위긴스라는 분이 만들은 발표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easurement Systems Analysis for Curve Data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에스트리드 록이라는 통계학자, 통계 전문가로서 오토리브라는 자동차 부품 업체에 근무하는 분이 발표한 내용인데 커브 데이터에 대해서 측정 시스템 분석을 하는 사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토리브에서는 특히 안전벨트를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벨트에 대한 성능 측정을 할 때의 데이터가 하나의 점으로 표시되기보다는 곡선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얻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측정 시스템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충 자료로 MSA 관련해서 자동차 산업의 최근 이슈로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측정 불확도 평가를 요구받고 있는데 특히 VDA, 독일의 자동차 산업 협회라는 말에 독일어의 약자인 VDA라는 기관이 새롭게 측정 불확도 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측정 불확도의 정의는 사실은 MSA의 그 AIAG의 MSA 매뉴얼 또는 IATF의 매뉴얼에도 이미 정의가 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범위, 참 측정치는 관찰된 측정치 또는 그 결과에 플러스 마이너스 uncertainty의 앞에 글자 U자를 따서 U라고 표기하는 이 값에 요 범위를 불확도라고 정의한다라고 이미 정의는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가 방법에 대해서 VDA가 기존의 MSA 매뉴얼에서 제시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방법을 추천하고 있죠. 이 정의는 약간 달리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용된 정보를 기반으로 측정량에 귀속되는 수량값의 퍼짐, 여기는 범위라고 했습니다만 여기는 퍼짐을 특성화하는 의미 아닌 매개 변수, 파라미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간단히 표시한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참값과 측정치 간의 차이를 오차라고 할 때 그 오차뿐만이 아니고 불확도라고 하는 것은 이 측정치를 통해 참값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 범위, 전체 범위를 불확도라고 정의했고 그건 어찌 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측정 산포 전체를 의미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VDA와 그 AIAG의 측정 시스템과 측정 프로세스에 대한 정의가 다릅니다. 측정 시스템에 대한 정의는 AIAG에서는 측정될 특성을 평가하여 정하거나 이렇게 측정값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전체 과정이라고 아까 이미 봤던 내용입니다. 근데 VDA에서는 측정 프로세스는 어떤 양의 값을 판정하기 위한
작업들의 집합. 그래서 이 정의가 거의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VDA5는 볼륨 5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측정 프로세스가 측정 시스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측정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개념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측정 시스템은 마치 게이지에 거의 가까운 그런 개념으로 용어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불확도는 측정 시스템 VDA에서 권고하는 것은 측정 시스템과 측정 프로세스의 불확도를 구분하고 있죠. 여기 잘 보시면 U의 제곱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분산의 가법 정리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UMS는 measurement 시스템의 불확도, UMP는 measurement 프로세스의 불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포괄적인 정의이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측정 시스템의 불확도의 요소들을 모두 이 안에 포함하면서 measurement 프로세스의 측정 프로세스의 불확도라고 정의했죠. 이 위쪽에 있는 각각의 분산에 해당하는 불확도는 정의가 교정 불확도, 편의에 의한 불확도, 분해능에 의한 불확도, 반복성, 특히 표준 시료를 이용할 때 반복성에 의한 불확도, 그리고 선형성에 의한 불확도, 요 5가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 요 2가지 분해능과 반복성 중에서는 큰 쪽만 포함하면 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측정 프로세스에 대한 불확도는 앞에 분해능, 반복성 외에 여기 보시면 EVO 반복성인데 양산 시료를 이용할 때의 불확도입니다. 그 3가지 중에 가장 큰 것을 포함하되 나머지 여기 재현성 그리고 교작용에 의한 불확도까지 포함하게 돼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온도에 의한 영향 등 그 외 기타 등등 불확도에 포함할 요소들을 다 포함하기를 권고하죠.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기존의 AIAG의 측정 시스템에 대한 분석하고 중요한 차이점들은 여기서 이제 불확도라고 정의한 것 그리고 기존의 AIAG에서는 교정 불확도나 편의에 의한 불확도 등은 검교정실에서 또는 계측기를 구매할 때 기본적으로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분해능도 마찬가지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평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만 VDA에서는 이 모든 거를 포괄해서 평가하고 분석하도록 한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된 내용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자동차 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업에서뿐만이 아니고 어떤 기업에서든 예를 들면 산업혁신 4.0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는 분들 그리고 AI, 머신 러닝 등을 이용해서 다양한 분석을 하고 싶은 분들 응용을 하고 싶은 분들 모두에게 측정 시스템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